이게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해수면이 그냥 평균 해수면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점점 잠겨오는 그런 상황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도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뭐 부산 제가 2030년에 부산이 잠긴다고 했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부산 안 잠깁니다. 예. 뭐 부산 앞바다 일부 지역이 뭐 일시적으로 뭐 좀 잠겼다가 풀렸다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. 근데 그 평균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개념, 그러니까 수십 년, 뭐 100 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가는 개념. 아까 지구 평균 온도가 100년 기간 동안 1도 남짓 이렇게 올라간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. 평균이 올라가는 것이죠.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, 이런 거는.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지구 평균 온도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지구 곳곳에서 이상 기후, 막 엄청난 폭염, 폭염이 생기면 막 어떤 곳은 영상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사람이 살기 힘든 것이잖아요. 그랬다가 또 어떤 곳은 한파 때문에 막 영하 30도, 영하 40도 내려간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평균 온도 1도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극심한 온도 변화, 폭염, 한파, 또 극심한 강수 변화, 또 막 홍수 나고 산사태 나다가 반대로 극심한 가뭄에 막 산불이 나고 이런 극단적인 이런 이상 기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해수면도 평균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동반되는 해수면의 변동이 있습니다. 그 평균 해수면만 이렇게 서서히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평균 해수면 자체가 원래 오르내리는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시간 규모로 오르내립니다.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조석이죠. 그 고조 때 올라가고 저조 때 내려가고 그런 해수면이 이 조차가 큰 곳에서는 많이 올라갔다 많이 내려갔다 하거든요. 우리나라도 인천 같은 곳에서는 그 대조기 이렇게 조차가 아주 커지는 시기에 뭐 9m씩 뭐 오르내리는 이런 해수면 변화가 있어요. 그 9m씩 오르내리는데 여기서 뭐 1년에 3mm, 4mm 올라가는 그거 9m 안에 묻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작은 변화죠. 근데 1년에 3, 4mm 뭐 10년에 30cm, 40cm, 2100년까지 뭐 해서 뭐 80cm 뭐 1m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 1m가 큰 해수면 변화가 아닌 거잖아요. 이렇게 조차가 막 9m씩 생기는 곳에서. 근데 문제는 이 9m씩 오르내리는 이 그 해수면의 기준점이 되는 평균 해수면 자체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9m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평균 해수면 올라간 곳에서 9m 오르내리고 또 평균 해수면이 더 올라간 곳에서 9m 오르내리니까 이 범람을 안 하던 곳에 이제 범람하는 이런 피해들이 자꾸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. 조석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해수면을 오르내리게 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. 태풍 같은 게 올 때는 기압이 낮으니까 이 저기압이 해수면을 누르는 압력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해일이라 그러죠. 해일이 찾아옵니다. 우리도 예전에 태풍 뭐 매미나 이런 거 올 때 마산이나 이런 데서 막 해일 피해로 사람도 많이 죽고 막 이랬는데 그런 피해가 생기는 거는 중심 기압이 수십 헥토파스칼 낮으면 해수면을 수십 센티미터 올릴 수가 있거든요. 그게 이제 태풍이 접근하면 수십 센티미터 이게 높아진 상태에서 거기에서부터 조석에 의해서 또 이게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파도도 그 위에 있고 그런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조시에 그러니까 고조죠, 고조. 해수면이 높아져 있는 조석에 의해서 높아져 있는 시기에 태풍이 오면서 이게 더 올리게 되면 이제 그런 피해가 커지는 거예요. 근데 과거에는 그게 해안가 저지대 일부 지역에만 피해를 줬는데 해수면 상승,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자꾸 상승되면 평균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부터 고조시, 만조시에 더 높이 올라오고 거기에 또 태풍이 오게 되면 더 올라가니까 그전에는 침수 피해를 주지 않았던 곳까지 더 내륙 깊숙이 이제 침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. 그래서 그 극단적인 해수면 오르내림이 있는데 기준 자체가 되는 평균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 똑같이 오르내리면서 피해를 주던 그 피해 범위가 더 커질 수가 있다.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. 평균 해수면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수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심이 달라지면 이 파랑의 전파 패턴도 달라집니다. 전파 속도도 달라지고. 그러다 보면 파가 전파해서 입사해서 들어오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, 남해안은 아까 조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르내리지만 동해안 같은 데는 조석은 별로 없거든요. 조차는 작지만 거기에는 이제 파랑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파랑이 들어오는 패턴이 수심이 바뀌면서 해수면 상승 때문에 달라지게 되면 이 파랑이 들어와 가지고 해안에서 이 모래를 막 이동시키는데 그 모래 이동하는 패턴이 바뀌어요. 그러면 이 해안가에서 막 침식되던 곳에 갑자기 퇴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퇴적이 되면서 모래가 쌓이고 자꾸 해수욕장이 생기던 곳에 이 모래가 자꾸 빠져나가서 침식이 되고 깎여나가고 막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해안가에 있던 시설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게 잘 정비를 안 하면 피해가 커지죠. 또 파랑도 아주 높은 파랑이 막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통 해안가에 우리 여러 그 시설들을 설치하고 건설을 할 때 설계 기준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런 설계 기준이 보통은 뭐 100년에 한 번 오는 파랑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뭐 이렇게 구조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원래 100년에 한 번 오던 파랑이 이제 해수면 평균 해수면이 자꾸 올라오고 기후가 바뀌고 이러니까
100년에 한 번 올 파랑이 10년마다 오고 막 몇 년마다 이게 너무 자주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 피해가 커지잖아요. 설계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. 그래서 이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 해안가의 그런 시설들에 대한 정비를 새로 이렇게 개선하지 않으면 기존의 그런 설계 기준으로 지어진 해안가 시설들은 이런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. 그런 면에서 해수면 상승을 그냥 단순히 평균 해수면만 올라와서 서서히 이렇게 해서 잠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파랑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이런 그 태풍, 조석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. 그런 면에서는 조석이나 이런 뭐 해일 피해 이런 거라든가 또 해안 침식, 퇴적 이런 그 모래 이동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보면 동해안이나 남서해안이나 뭐 가릴 게 없죠. 우리나라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북쪽 빼고는 다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